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원인 급여라는 민법 제746조의 좀 특수한 제도 주제로 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거 있었죠. SES 출신의 유명한 가수 슈 씨가 이제 도박에 빠져가지고 크게 이제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주변에서 돈까지 빌렸다고 기사가 났죠. 그래서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이제 슈 씨한테 대여금이니까 돌려달라는 민사소송도 진행한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또 요즘에 이제 성매매 관련한 사건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불법 원인 급여인데 뭐냐면 말 그대로 불법한 원인으로 인해서 급여를 했을 때 우리 민법은 원칙이 반환 청구 못 한다는 거예요. 반환 청구 못 한다는 거예요. 원칙이.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이게 원칙적으로 누군가한테 급여를 했는데, 어떤 재산을 제공하거나 노무를 제공했는데 그 원인이 없는 거야.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그런 급여를 제공했으면, 재산이나 노무를 제공했으면 부당이득으로 다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특수하게 그 급부를 제공한 원인이 불법한 원인일 때는 반환 청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법에서 말하는 불법이 뭐냐면요, 민법 제103조 위반을 얘기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얘기해요. 강행법규 위반은 여기에서 불법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급여는 종국적이고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판례가 있죠. 우리 수험생 분들이라면 이런 판례들은 다 외우고 계실 텐데, 근저당권만 설정해준 경우는 불법 원인 급여에서 말하는 종국적인 급부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 제74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근저당권 설정됐다고 그 사람 재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임의경매 신청해야 되고 경매 절차 쭉 진행해야 돼. 더 힘들어 그게. 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반환 청구 못 한다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뭐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 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허용해버리면 불법한 행위를 한 사람, 그 불법 원인 잘못한 거죠. 문제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이 오히려 보호해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봐보세요. 성매매를 하고 싶어서 그 상대방 여성한테 돈을 줬어요. 성매매 대가로 돈을 줬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돈 다시 돌려달라, 이런 걸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게 지금 이 불법 원인 급여 제도의 취지예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언제나 그렇게 해버리면 실질적인 타당성,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제746조 단서에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하고 있어요. 뭐냐면 돈을 받은 사람 있죠. 돈을 받은 사람만 불법한 거야. 잘못이 있고 돈을 준 사람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그럴 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 대법원 판례는 불법성 비교론이라 그래가지고 그 의미를 좀 확장시켜요. 법 조문은 그 급부가 수익자에게만 불법 원인이 있을 때, 오로지 수익자에게만 불법 원인이 있을 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급여자에게도, 급부자에게도 약간의 불법이 있지만 수익자의 불법성과 비교를 했을 때 수익자의 불법성이 훨씬 큰 경우라면 급부자에게 불법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46조 단서를 좀 확장해서 해석을 해서 반환 청구를 인정을 하고 있어. 이게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온 그 유명한 대법원 판례의 불법성 비교론이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불법 원인 급여 민법 제746조의 기본적인 구조와 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신 다음에 법 조문을 보시고, 그 다음에 판례 있잖아요. 판례, 어느 교과서에 나오는 중요한 판례들이 있어요. 저 옛날에 이제 사법시험 공부하고 그럴 때는 토요일, 일요일 때 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대형 서점 저는 가는 거 좋아했거든요. 큰 서점 있잖아요. 광화문에 있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법 두꺼운 책들을 막 꺼내서 이렇게 그 부분을 보면은 어느 책에나 나오는 판례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아, 이런 게 좀 중요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좀 읽어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험을 볼 때까지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큰 틀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큰 틀을 잡은 다음에 세부적인 걸 봐야지, 너무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것에 연연하면은 별로 좋지 않을 거고, 또 이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라는 사이트 있잖아요. 판례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또 요즘에 케이스노트라는 사이트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셔가지고 판례를 이렇게 여기 아까도 제가 말한 오늘 지금 아마 자막으로 나가는 판례들이 제가 보는 중요한 판례예요. 그런 판례들 위주로 한번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보시고 가끔은 1심, 2심, 하급심 판결까지 검색이 되는 사례도 있어요. 그런 건 사실관계를 좀 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만화로 상상을 그려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